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우리가 저번에 뭘 도입한다 했죠? MVC 구조 도입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MVC 디자인 패턴을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컨트롤러까지는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MVC는 모델, 그죠? 모델, 그 다음에 뷰, 컨트롤러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웹 앱이라 했을 때 핵심 로직을 담당하는 녀석입니다. 핵심 로직.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핵심 로직인데 이 핵심 로직 중에서도 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입했던 이 DTO.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뭐다? 서브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서비스는 핵심 로직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뭘 하냐면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배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리포지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데이터를 넘겨받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데이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int id, 그 다음에 string title, string body 이런 식으로 데이터 단위라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사용자가 보는 화면이에요. 말 그대로 보여지는 화면.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녀석. 처리받아서 해석이라.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거는 이 앱이라는 녀석이 상단 앞에 지금 이제 요청을 받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 단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다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자, 이 녀석은 컨트롤러. 그 다음에 C라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얘는 리포지터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요청을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 요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요청이래요. 유저, 아티클, 리스트 이런 요청을 받았대요. 또는 요거 말고도 고객이 유저, 멤버, 로그인, 그러니까 이런 요청을 그냥 받았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옮기기가 힘드네. 자,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관련된 요청을 받았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거에는 컨트롤러에는 뭐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지금 멤버 컨트롤러가 있고, 그러니까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가 있죠. 그러면 아티클에 관련된 요청은 누구한테 넘기냐면 바로 아티클 컨트롤러에다 넘기는 거고, 그 다음에 멤버에 관련된 요청은 멤버 컨트롤러에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는 역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창구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창구 직원이라는 건 뭐예요? 은행 가보면 여러분들 대출 업무, 예금 업무, 엄청나게 다양한 업무를 보시는 맨 앞에 있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고객이 대출 업무인지 일반 금융 업무인지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판단을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앱이라는 거, 지금 우리는 앱이라는 걸 도입했잖아요. 얘가 앱이잖아요. 그러면 앱이라는 녀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딱 왔어요. 최일선에서 고객을 맞이하죠. 그럼 최일선에서 고객을 마주해서 대출 업무인지 일반 금융 업무인지 판단해가지고 그 컨트롤러에다가 보낸단 말이에요. 요청을 창구 직원한테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컨트롤러인 창구 직원은 뭐 한다? 고객이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챙겨야 하는지, 또는 그 일을 예전에 이미 했는지, 그러니까 로그인 같은 경우도 로그인을 이미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 일들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경우에 고객의 요청을 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트롤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올바른 데이터를 챙겨왔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게 가능한 상태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여러분 은행 가보면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과장급 직원들이라 했을 때, 자, 그러면 컨트롤러가 서비스단한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 어떤 특정 일에 대해서 그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결제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 서비스는 컨트롤러 또는 이제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아요. 컨트롤러가 고객의 요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면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해요. 그러면 결정이 가능하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컨트롤러한테 알려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뭐 한다? 자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검색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일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만 따로 처리하는 게 바로 뭐냐면 리포지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창고직이에요. 이 리포지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배우신 분도 계실 텐데 데이터베이스를 리포지터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된 내용을 리포지터리가 받아서 그거를 서비스한테 토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고지기가 창고에 갔다 온 물건을 서비스한테 주면 이 서비스는 그걸 또 해석해서 컨트롤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컨트롤러가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이 앱이 아니라 화면에다가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 로직은 누구만? 서비스만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로직은 서비스만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리포지터리는 이 서비스 과장님의 항고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로직이 뭔지 모릅니다. 다만 과장님 서비스가 시키는 그냥 아주 단순한 일들, 데이터 처리,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라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 받아가지고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MVC 구조를 왜 도입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실제 웹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 MVC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해도 MVC 패턴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MVC 패턴을 도입하면 각각의 역할별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프로그램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나중에 서비스가 대용량 엄청나게 큰 서비스로 갈수록 여러분들의 MVC 디자인 패턴을 왜 도입하는지 그때 깨달아요. 도입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쓰죠? 나중에 프로젝트가 커진다? 수정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MVC 디자인 패턴을 잡고 웹 서비스를 만들게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러는 일단 도입했죠. 근데 아직 뭘 도입 안 했어요? 서비스라는 거는 아직 도입을 안 했죠.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VC 디자인 패턴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